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이번에는 매우 예민한 주제를 다룰 건데 최근에 이런 일이 있답니다.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너무 가깝잖아요. 가까운 나라니까 이웃이죠. 네, 예. 그래서 바다에서도 배타적 경제 수역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항상 싸우지. 우리 여기는 우리 바다야, 저기는 우리 바다야. 음. 중국하고 우리나라 가까우니까 그게 겹친대. 그러겠죠? 당연히 가까우니까. 이렇게 겹칠 거 아닙니까? 음. 그럼 겹치는 데서는 그럼 우리 사이좋게 잘 지내자. 음.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요즘 중국이 사이좋게 잘 지내자는 그 지역에 막 구조물을 세우고 있다. 그럼 구조물을 세우면 뭔가 이게 국제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긴답니다. 그래서 이건 왜 그러는지,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 금을 긋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그러니까. 아니 거기다 구조물을 세우면 여기 구조물이 있으니까 우리가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 데네. 인공 독도를 만드는 거야? 그런 셈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외대 김준영 교수님, 강준영 교수님 모시고 예. 배워보겠습니다.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설명 대충 드렸는데 이게 맞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은 모든 국가는 네. 자기의 그 영해, 예. 바다를 끼고 있는 데는 영해가 있죠. 영해가 있고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토지가 네. 있는데 예. 보통 이제 우리가 바다는 영해 12헬이라고 그럽니다. 한 22km 정도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그 배타적으로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그래요. 예. 그게 200헬입니다. 200헬이면 한 370km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의 끝선에서 370km까지는 내가 우리 거야. 우리 바다야. 영유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서해안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서해안은 합쳐서 400km밖에 안 돼요. 많이 많이 겹치겠구나. 그러니까 중국도 200켈이 들어와야 되고 예. 우리도 200켈이 가면 대부분의 바다가 겹치는 거죠. 예. 그 서로 740km가 있으면 딱 안 겹치게 나눠 갔는데 이게 400km가 안 되니까 예. 당연히 겹치겠죠. 370km가 겹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겹치는 지역을 영해는 이제 자기네가 12km씩 12해리씩 가져가면 되니까 예. 요 겹치는 부분을 공동 관리하자라는 뜻에서 잠정 조치 수역이라는 걸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원래는 예. 예를 들어서 겹치든 안 겹치든 둘이서 나눠서 여기까지는 우리 바다하고 여기까지는 니네 바다 하자.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나누는 기준이 뭐냐를 두고 이제 서로 의견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예. 바다가 가운데 있으니까 가운데 선을 쫙 그으면 될 거 아니냐. 이걸 이제 우리가 중간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예. 보통 일반적으로는 중간선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경계를 정해요. 예. 근데 중국은 우리가 너희보다 인구도 많고 국토 면적도 넓고 예. 해안선도 14,500km나 되고 한국은 2,000km밖에 안 되니까 그 비율로 가야 된다. 이걸 형평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선보다 더 한국 쪽으로 들어와서 자기네 바다라고 주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려 지금까지 29번의 해양 경계 회담을 했어요. 정하자는. 근데 중국하고 우리하고요? 중국하고 우리하고. 근데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렇게 더 들어와 가지고 그 소위 인구 비례, 예. 그다음에 영토 비례 뭐 이걸로 해서 우리가 해안선을 더 중간선을 더 차지해야 된다는 거고 우리는 그런 게 어딨냐. 같이 공유하는 바다면 가운데 선이 맞는 거지. 그게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다른 데도 지역에서도 그렇습니다. 비슷한 논란은 있을 것 같은데. 늘 있습니다. 그게 그게 국제법에. 국제법상 내지는 국제관례상 뭐가 룰이에요? 그 협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냥 협의해서 예. 결정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돼 이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대마도 일본하고 예. 그 이제 대한해협이잖아요. 여기는 더 좁잖아요. 그래서 상호 영해를 3해리씩만 갖기로 했어요. 왜냐면 원래 영해가 12해리인데 예. 여기는 겹치니까 우리가 서로 3해리씩만 갖고 나머지 그냥 그리고 이제 한일 간에는 이런 뭐 항행의 자유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문제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간 건데 그래서 이 해양 경계 획정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어업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업을 하려면 바다가 경계가 안 정해졌는데 저쪽 가서 잡고 이쪽 가서 잡고 그럼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겠죠. 그래서 어업 협정을 2000년에 8월 달에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2001년 6월부터
발효가 되는데 네. 그때 잠정 조치 수역이라는 걸 그게 만든 거예요. 해양 경계 획정에는 잠정 조치라는 말이 필요가 없는 거죠. 예. PMG라는 말이 필요 없는데 어업 협정에 의해서 요 지역은 우리가 공동으로 어로도 하고 공동으로 관리를 하자라고 해놓은 게 잠정 조치 수역인데 예. 여기는 뭘 하게 돼 있냐면 어업과 항행 이외에는 못 하게 돼 있어요. 약간 분쟁 지형 같은 예, 그런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어업과 항행은 서로 오케이인데 하는데, 다른 걸 할 때는 협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구조물 같은 거를 설치하면 그거는 자기 땅에다 설치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건 영해에다 문제네.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예. 굳이 잠정 조치 수역에 들어와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림을 한번 보면서 좀 어디쯤에 설명. 예. 야. 이게 이제 엄청난 예를 들어서 문제네. 우리가 예.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요게 지금 그 한국과 예. 중국의 그 중간선이에요. 네. 이 노란 노란 게. 선이. 예. 그리고 이제 이쪽에 있는 거는 일본과 한국의 중간선이에요. 음.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주장하는 이제 이의지가 더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 자기네가 더 땅도 그렇고 넓으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는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이라고 해놓은 게 공동 관리하자고 한 거예요. 저거까지는 합의가 됐어요. 네, 이게 이제 어업협정에 의해서 그런데 예. 지금 중국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예. 요 잠정 조치 수역 끝자락에다가 예. 그 선란이라는 그걸 두 개를 설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영해잖아요. 예. 그럼 요쪽에다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 굳이 잠정 조치 수역 안으로 들어와서 그 지금 구조물을 설치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뭘 설치한 거예요? 자기네들은 이제 양어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어 양식장. 어. 연어 양식장인데 이게 이제 서해 바다가 뭐가 문제냐 하면 심해가 평균 50m밖에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깊은 데가 90에서 100m 정도 되는데 이 구조물이 높이 70m, 직경 70m예요. 이런 거대 구조물을 세우는 겁니다. 이제 연어는 원래 양식을 해서 풀어놓으면 바다로 갖다 다시 회귀하잖아요. 예. 이제 그걸 한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업시설이다. 아, 그렇게 라고 주장해요. 얘기하는 거예요. 어업시설이니까. 어업은 할 수 있게 돼 있지 어업에 않냐. 관한 거니까 문제가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갔어요. 진짜 어업시설인지 한번 보자. 예. 그래서 이제 해양조사선이 갔습니다. 예. 갔는데 안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해경선이 출동을 했죠. 그래서 예. 1시간 반 정도 대치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못 나서 보고 온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못 봤죠. 그런데 이제 지난 4월 23일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물이 빠지면 올라오고 이제 거기 그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영유권을 주장한다라는 근거가 그런 거예요. 예. 이게 물이 빠지면 올라오고 물이 차면 찰랑찰랑해요. 예. 네. 예,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설치해서 거기에다가 시멘트를 콘크리트를 들이부으면 고착물이 되지 않겠어요. 예. 그 위에다가 활주로 쫙 그면 비행장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선란 1, 2호라는 두 개의 구조물을 설치하고 이거를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관리 시설이 있습니다. 요 관리 시설은 고착식으로 사실 이거는 사실 약간 이동식도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예. 이건 고착식으로 철심을 바다에다가 내리고 예. 위에는 이 소위 헬리콥터 이 착륙 시설까지 만들어 놓고 관리를 위해서 10여 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기지처럼 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너희 너무 과민하게 보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거를 중국이 남중국해라는 지역에서 했었어요. 비슷한 전략을. 이런 전략으로. 요게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는데 뭐 살라미 전략이라고 있죠. 소세지 조금씩 쓸어서 예, 예. 하나 설치하고 그냥 슬쩍 있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럼 또 하나 하고 또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래 이 해양 확대 전략 중에는 또 양배추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캐비지 스트레치라고. 예. 그러니까 양배추가 이렇게 껍데기를 벗기면 동그랗게 또 나오고, 벗겨지잖아요.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둥 싸는 거예요. 아. 근데 그게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는 이제 아직 양배추까지는 안 갔지만 중국이 이렇게 부표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저 마치 번호가 지금 설치한 위치예요. 예. 이 번호가 이렇게 지금 부표라는 게 이렇게 여기가 사실은 그냥 이게 뭐 식별을 위해서 띄워놨다고 하는데 예. 여기가 우리 거야라는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지금 이 잠정 조치 수역에 딱 들어와 있는 건 하나밖에 없지만 이 주변을 이렇게 포위하고 있죠. 야. 그러니까 이 옛날에 남중국해 케이스를 봤던 많은 예.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저러다가 저 선을 연결하고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는 우리가 지배하는 영유권이 우리한테 있는 지역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해양 경계 획정을 맺을 때 더 깊게 들어오려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이거를 지금 이제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케이스가 남중국해 남사군도라는 데서 있었고 그런 예. 주장을 했었어요. 또 그때 주장도 하고 그냥 거기는 실제로도 밀어붙였어요. 밀어붙여서 성공했어요. 왜 중국이? 밀어붙였냐면 필리핀을 상대로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필리핀 이지에 있는 데인데 어. 그냥 그거는 뭐 국제사회의 그 힘의 원리로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필리핀을 예를 들어서 미국이 옛날같이 미국 기지가 있고 막 이랬으면 못했을 텐데 미국이 철수를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틈을 노리고 아. 이렇게 한 겁니다. 저도 이제 이 중국의 이런 행위가 이게 사실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제 자료를 찾아보시면 이 선란 1호라는 건 2018년에 벌써 설치를 했고 예. 그래서 그때도 이렇게 약간 문제가 됐었어요. 어. 그런데 그 이후에 크게 뭐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지 않으니까 예. 2024년에 또 한 겁니다. 두 번째. 그럼 이렇게 가면 계속 할 거 아니냐. 그리고 원래 계획은 12개 정도를 하는 계획이 있다라고 이제 우리 정보당국이나 이런 데서 들었는데 예. 4월 23일에 제3차 한중 해양 대화라는 걸 하면서 우리가 따졌죠. 저거 일단 니네 뭐냐, 영해로 네. 가지고 가고 예. 철수하고 어. 듣자니 12개 한다는데 맞냐 그러니까 더 이상 설치하지 않겠다. 그리고 필요하면 와서 조사를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일단 한 발 물러났어요. 예. 일단 한 발 물러났는데 그게 무슨 문서로 사인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 이거는 분쟁화하려는 또는 야. 자신들이 그거를 넘기려는 그러니까 영향력을 넓히려는 이제 그런 시도인데 이제 이거를 제가 하나 더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그 북한하고 중국은 1962년에 영해 획정을 했습니다. 아, 북한하고는 지금 북한하고 이- 중국은 1962년에 이렇게 중선을 걷어요. 굉장히 북한에 불리하게 선을 많이 그어져 들어왔죠. 있네요. 예, 발해만 해서. 예. 그러니까 이 중국은 그러니까 이 선을 쭉 내리는 게 맞는다라는 주장이에요 지금. 아. 왜 여기서 얘네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꼬나는 거죠? 아, 한국 너희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북한은 이렇게 사실은 했는데. 북한이 1962년에 이런 걸 뭘 알았겠어요? 아. 그리고 북한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예. 이제 해달라는 대로 해준 거예요, 그냥. 그리고 사실은 여기가 NLL이라는 북방 한계선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NLL이 북방 한계선이니까 그 위에까지는 이 선을 예. 유지하는 거는 되는데 이 밑에는 남한 영토 아니냐.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그거를 적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우리 주장입니다. 예. 그래서 요게 지금 우리가 124도 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원래 이렇게 된 게 요런 게 124도 30분이에요. 예. 그러면 30분이 들어오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400km밖에 안 되는 이 서해가 70km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70km가 들어오면 이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중간선 거놨는데 여기 지금 보이는 이 선까지 들어오면 서해의 70%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그렇죠? 예. 70%가 중국의 바다가 되는 겁니다. 지금 아까 연어 양식장은 어디 꽂혀 있는 여기 거예요? 꽂혀 있습니다. 그 왜 그 사진이 지금 여기 안 올라와 있네요. 네. 요쪽에. 아, 예. 그러니까 한국 측 이지 파란색 라인보다는 중국 쪽에 당연히 있는 저쪽에 가 있어요. 예. 당연히 어. 가 있는데 네. 그래도 우리가 서로
협의하기로 했잖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애매한 영역이니까 잠정 조치 수역은 공동 어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 배도 이쪽에 가서 잡을 수 있고 예. 중국 배도 이쪽에 올 수 있는데 그걸 협의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1년에 중국한테 1,600척이 와서 예. 여기서 잡아라. 우리 쪽으로 근데 좀 넘어와도 되고. 우리는 여기로 가서 잡을 고기가 없어요. 오염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중국 배들이 넘어와서 잡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보니까 슬쩍 한국에 영해도 들어오고 1,600척만 오라고 그랬는데 막 9,000척이 와서 작업을 하고 그게 바로 불법 조업입니다. 그럼 가라 그러면 안 가잖아요. 노란색 바다까지는 들어와도 되는데 예, 서로가 여기가 파란색 쪽을 침범하면 영해를 침범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영해는 사실 여기에 있어요. 잠정 조치 수역은 괜찮아요. 예, 사실은 예. 허가받은 것만 들어오면 되는데 예. 허가받은 거 이상이 들어와서 여기서 움직이고 그 다음에 가끔 영해도 침범하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요게 지금 이제 이거는 원래 초반전에 맺었을 때는 이렇게 과도 수역이라는 걸 두고 관리를 하다가 이게 4년 있다가 잠정 조치 수역으로 다 편입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거 있는 요게 영해입니다. 이쪽에 바짝 붙어 있는 것들이. 예. 근데 여기는 조업이 가능한데 예. 협의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데 협의를 안 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잠정 조치 수역에는 어업과 이거 이외에는 못 하게 되는데 우리한테 전혀 알리지도 않고 구조물을 그냥 설치를 한 하면서 거예요. 어업이라고 주장하는 중이다. 그래서 그거 왜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이건 어업 설비다. 이제 이거를 둘러싸고 문제가 생겨. 예를 들면 저게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중간 지역에 빨간색 중간 지역에 있긴 하지만 저기다 뭘 하나 써 예를 들면 그게 섬이 됐다고 해봐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그걸 근거로 해서 야 여기도 중국 땅이야. 그럼 그렇게 할 여기서부터 가능성이 많이 좀 있죠. 더 해야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필리핀 쪽에서 그런 짓을 했다는 건 방금 얘기한 그 짓이에요? 아니면 그겁니다. 7개의 그런 섬을 매립을 한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예. 그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을 하잖아요. 예. 그 구단선이라는 거 많이 보셨죠? 이렇게 막 그 바다의 거의 90%가 예. 중국 거다. 그러면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냐? 여기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이 200캐리가 여기가 우리 거다. 예. 그러니까 또 자기네랑 겹칠 거 아니에요? 예, 똑같은 그 상황이었죠. 겹치는 지역에다가 그냥 이렇게 섬을 만든 거예요. 인공섬. 그리고 나서 그 인공섬을 중국의 영토의 경계로 보고 거기서부터 필리핀 사이를 가르자고 주장했어요. 뭐 주장이 아니고 예. 그 섬을 그냥 놓고 거기다 비행장, 활주로 이래서 이제 인공섬이 아니고 사람을 거주하게 만들어 버렸죠.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부터 12L이 200캐리를 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기 섬이니까. 국제법으로는 인정을 못 받아요. 예. 국제법으로는. 왜냐하면 해양법에 의하면 섬이라는 거는 자연수가 나와야 됩니다. 인공적으로 만들면 안 돼요? 가면 암초예요. 예. 암초는 영해 12일에만 인정해줘요. 근데 섬이 돼야 배타적 경제수역 200캐리까지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영토로 봐주는 영토로 거군요. 봐주는 예. 독도는 물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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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간 다행이네. 지금 독도는 기본적으로 그것도 한중 간에 이제 아주 한일 간에 얘기가 안 됐잖아요. 예. 그 얘기가 안 됐지만 우리가 실효 지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거기는 이제 실효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우선권을 가지고 행사하고 있어요. 그 예. 지금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여기 보시면 이어도라는 데가 있죠. 이어도. 이어도. 예. 예. 예, 이어도는 여기 보시면 잠정 조치 수역에도 안 들어가요. 네. 예. 안 들어가는데 우리가 과학기술 기지 발전을 위해서 여기다 해양과학기지를 세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평양성 상에 무인도가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먼저 가서 깃발 꽂고 하면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지금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이게 지금 한중일이 이 지역이 다 겹치는 지역이에요. 이어도가. 그러니까 이어도가 한국의 방공식별 구역에도 들어가고 중국의 방공식별 구역에도 들어가고 그렇겠네요. 일본의 방공식별 구역에도 들어가니까 예. 이제 속된 말로 다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저기에는 해양 86년에 저거를 측량을 하고 2000년에 예. 그 소위 해양 조사 설비를 세웠죠. 세워가지고 이제 우리가 과학기지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남극에 가면 왜 뭐 세종과학기지 예, 뭐 예. 이런 것처럼 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중 간에 이거는 영토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제 못을 박았고 그냥 평화적 이용이라는 걸로 갔는데 이 이어도도 자기네 관할권에 들어온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중국이? 이건 또 왜 그러냐 하면 예. 이 대륙붕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대륙붕이라는 건 그 육지에서 이렇게 퇴적이 되잖아요. 그럼 대륙붕을 정하는 원칙에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자연 연장설이라는 게 있어요. 육지가 토사가, 이어진 거다 이거. 토사가 내려와서 그러니까 황하에서부터 양자강 이런 토사가 수천 년간 퇴적이 돼서 된 거니까 예. 우리 쪽으로 더 들어와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이 중국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영해는 200캐리 배타적 수역만 얘기하는데 그거는 350캐리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서해 바다가 다 자기네 바다의 자기네 육지의 연장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법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양자 간에 협의를 해서 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나라가 자기 영토가 조금이라도 상대방한테 가는 걸 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29차례 협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결이 안 되고 있고 다만 어업협정에 의해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결국 이 지역을 둘러싸고 잠정적인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굉장히 심해지는 거죠. 이거를 예. 이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중국의 서해 내해화 전략. 서해를 자기네 내해로 만들려는 전략. 그런 전략의 일환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 지리책에서 배울 때는 발해만 이거 사실 거의 공해 개념으로 많이 배웠잖아요. 예. 지금 완전히 중국의 바다입니다. 여기는 아무도 못 가죠. 자기는 바다가 돼버렸어요. 예.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발해만 뭐 이런 거는 다 같이 쓰고 이러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안 된 거거든요. 결국은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다 살라미 전술의 일환입니다. 살라미 전술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자칫 그 간과를 하게 되면 앞으로 이 서해가 중국의 바다가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나 드릴 수 있는 거고 이게 이런 거를 말로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지역이 중국의 해군력이 집중돼 있다. 서해 쪽에. 서해 쪽에. 지금 중국이 항공모함 전단을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요녕함이라는 거고 두 번째가 산동함, 세 번째가 복건함이라는 이제 항공모함 전단인데 항공모함은 항공모함만 딸랑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구축함, 순양함, 잠수함, 초계기, 뭐 함재기 이렇게 세트로 가 있는데 그 첫 번째 항모인 요녕함의 모항이 우리 많이 가는 청도예요. 칭다오라는 섬, 칭다오. 청도 맥주 나오는 그 섬, 저 반도고요. 두 번째 항공모함인 산동함의 모함은 대련행입니다. 대련 발해만 거기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련과 청도 그리고 청도 밑에 조그마한 섬이 있습니다. 황도라고. 이 섬은 중국의 잠수함 기지예요. 그리고 항공모함이 너무 커서 여기는 움직이기가 나쁘니까 경항공모함에 해당하는 강습 상륙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헬기를 탑재합니다. 보통 헬기를 30기에서 50기 정도 탑재하는데 이 055 강습 상륙함을 4기를 여기에 배치를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해 지역이 해군력이 집중돼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네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서해 밑에가 이제 여기 그림 보시면 아시지만 서해 밑으로 여기 밑으로 가서 이게 일본 열도하고 해서 여기가 대만이고요. 그 동중국해, 남중국해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관문인 거죠. 여기를 잘 방어하면 군사적으로 이쪽이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라든가 우리 연평도 포격했을 때 북한이 로널드 레이건함이 여기까지 들어왔잖아요. 이런 거가 되면서 방어선이 구축이 되면 한미 연합 훈련 같은 것도 상당히 쉽지 않아져요. 이제 저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게 우리 안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무엇보다 NLL
이렇게 있잖아요. 북방 한계선이. 어. 근데 이것도 지금 남북 간에 뭐 몇 년 전부터도 얘기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북방 한계선을 이렇게 거놓고 이게 서해 5도입니다. 백령도, 예. 대청도, 소청도 뭐 이제 이게 우리 영토로 돼 있는데 북한은 어떻게 거놨냐면 자기네는 해상 분계선을 이렇게 거놨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제 우리 한국 국민이 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북한이 선심 쓰는 척하면서 남쪽은 여기만 통행로로만 열어줄게. 요런 지역이 있어요. 이게 이제 계속 그래서 이 북방 한계선 문제가 남북 간에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지금 어로 작업을 불법 어로 작업을 하다가 어로 작업을 하다가 이제 한국의 그 소위 불법 단속선이 중국 어선을 추격을 하면 중국 어선이 지금 북방 한계선으로 꼴까닥 넘어가요. 그럼 우리는 북방 한계선 못 들어가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피난처가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안보를 그럼 사실 마음만 먹으면 북한이 최근에요 해군력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해군이 예. 안 되면 안 되니까 얼마 전에 4월 10일인가요? 김정은이 딸을 데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진수식에 나타났거든요. 예. 그런 게 다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인데 예. 우리도 대양 해군을 강조하고 이렇지만 소위 이제 우리는 일단 병종이 약간 육군 중심으로 돼 있고 예. 이 바다가 좁고 한국이 무슨 항공모함이 필요 있어 뭐 이제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 예. 미사일을 가지고 잘 하면 되지. 그런데 미사일 같은 거는 전쟁이 났을 때 쓰는 거지. 평시에 안정적으로 이 방어를 하려면 이런 억지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약간 좀 무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이나 이런 게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 그걸 이제 우리가 회색지대 전략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예. 저강도의 도발 같으면서 도발 안 같은데 뭔가 하여간 영향력을 넓히는 찜찜한. 뭐 이걸 이제 우리가 그 회색지대 전략이라고 그러는데 중국이 그런 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남북 간의 문제에 중국이 개입을 할 수도 없고 예. 그다음에 한미가 뭘 하는데 중국이 들어오면 이게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서는 계속 회색지대 전략을 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국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또 이 군사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예. 해상 민병대라는 게 있어요. 예. 이건 뭐냐면 평시에는 어선이에요. 평시에는 어선인데 아. 중국 정부의 요구에 의해서 예비군이네, 중국 예비군. 요구에 의해서 정보 수집과 예. 또는 시위 아. 이런 걸 하면 몰려갑니다. 그게 약 30만 명의 해상 민병대가 있습니다. 그럼 배 하나에 몇 명 탑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배가 몰려다니는 거예요. 남중국해에서 문제가 됐다. 그러면 해상 시위하러 갑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해상 민병대까지 동원을 하면서 이 지역에 소위 영향력을 넓히려는 작업을 하고 있다. 당연히 어떤 국가든 자국의 영향력을 넓히려는 거는 당연한 일이죠. 예. 우리도 예.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는 사실은 반도 국가지만 북한이 딱 막혀 있는 바람에 삼면이 바다인 섬이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는 이 바다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국가예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한국은 이 해양 여기에 대한 약하다. 그런 개념들이 조금 부족한 거 아니냐. 그 제가 오늘 여기 3프로 나와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도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런 부분들이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예. 국민적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그림에서 보듯이 한중일이 지금 셋이 뭉쳐가지고 예.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방공식별구역이 이렇게 다 겹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일제 지배를 받았는데 예. 그때 일본이 이어도를 어떻게든지 개발해 보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이 여기가 굉장히 조류가 강하고 예. 뭘 그때 기술로는 뭘 건설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못했는데 그나마 다행히 우리가 뭐 잠정조치 수역에도 안 걸리지만 여기를 이렇게 선점을 하고 있는 거는
다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국, 중국, 일본의 이 식별구역이 겹치는 중첩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쪽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배가하고 있어야 된다. 늘리는 노력.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남중국해 사례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때도 보면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필리핀에서 뭐 소송도 하고 소송했습니다. 했는데 네네. 뭐 소송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예. 그냥 중국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지금 다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런 해상 선 긋는 문제는 힘의 문제라는 뜻인데 우리가 뭐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는 심각한 네, 것 같은데 네. 뭘 해야 됩니까? 계속 이 얘기를 하고 국제 관례를 지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업협정도 양국 간의 협정이잖아요. 예. 그럼 이걸 안 지키면 국제적인 룰을 위반한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필리핀이 당연히 뒤에는 미국이 주도를 했죠. 그래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에 제소를 했고 예. 수년간의 이 심리를 거쳐서 2016년 9월 12일인가요? 6월 12일에 원상 복귀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국제- 강제성이 없어요. 아. 강제성이 없고 중국의 변은 뭐냐? 음. 우리만 이렇게 했느냐? 아니다. 미국, 일본, 예. 프랑스 이 지도에 보시면 뭐 이렇게 점 하나 있고 프랑스령, 점 하나 있고 뭐 미국령 이렇게 예. 돼 있잖아. 이 예. 점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요것 때문에 영해 12L이 배타적 경제 수역이 200캐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섬 하나가 이 반경 그러네. 그러니까 반경 370km니까 740km 지름을 가지고 있는 예. 수역을 확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너희가 먼저 해라. 그럼 우리도 물러나겠다. 그러니까 아하. 이게 안 되는 거죠. 그게 힘에 의한 논리로 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일본도 똑같아요. 일본도 이제 이 선을 긋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이제 조수간만을 가지고 물이 빠져나갔을 때 썰물이 제일 많이 빠져나갔을 때 거기를 땅의 기점으로 해서 영해 12L이 배타적 경제 수역 뭐 200L 이게 이제 통상 기선이라고 예, 하는 예. 거고 아니면은 그거 걷기가 어려운 데는 이제 제일 바깥에 있는 섬. 이 섬끼리 이제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직선 기선이라고 그래요. 예. 이 섬을 연결하는데 중국이 1992년에 그 전까지는 영해법도 없었어요. 중국은 내륙 국가잖아요. 92년에 요거를 만들면서 상해의 68km 지점에 동도라는 섬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암초죠. 농다오라는 암초에 시멘트를 들이부어서 섬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68km 나와서 섬 만들어서 거기서 영해 12L이 배타적 경제 수역 200L이 그걸 연결을 한 거예요. 네. 이걸 보고 일본도 가만히 안 있죠. 일본은 오키노도리라는 그 10m입니다. 반경. 직경 10m. 그러니까 여기서 조기예요. 그걸 예, 만들었어요. 거기다 헬리콥터 착륙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만들어 이거 섬이다. 예. 그래 놓고 하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점잖- 무심했죠. 무심하다. 좀 우리는 뭐 남북 대치 상황도 그렇고 예. 여러 가지로 복잡하긴 했지만 이 해상 영토라는 게 이제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뭐 우리가 일반도 많이 들어봤지만 미국의 유명한 마한이라는 제독이 앞으로는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하고 바다는 공공재인데 누가 얼마나 선점을 해서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핵심이다. 그래서 이제 해양의 시대가 된 거예요. 해양 안보가 국력인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만 싸우는 게 아니고 지금 바다가 왜 수송로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98%, 99.7%가 해상 수송을 통해서 무역이 이루어지는데 네. 이런 데가 만약에 통제가 되거나 막히거나 이러면 대한민국 그렇죠. 석유 그렇죠. 나흘만 안 오면 마비되죠. 예. 물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중동 원유가 들어와야 되고 미국 석유가 들어와야 됩니다. 물론 가스 파이프라인으로 이제 러시아께 오지만 그러면 중동 석유가 어떻게 와요? 아라비아해에서 쭉 내려와 가지고 말레카 해협 거쳐서 예. 이렇게 오잖아요. 예. 말레카 해협은 미국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은 평화적으로 같이 주요 해상로 개념으로 써야 되는데 이렇게 바깥과 노출이 안 돼 있고 한국,
중국 둘이 그다음에 북한 이렇게 돼 있는 데는 자기네 영향력을 더 배가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왜 다른 데서 별 간섭을 안 하니까. 그럼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 말씀하셨던 대로 잠정 조치 수역 거기에 네. 지금 중국이 무슨 구조물 같은 거 막 짓고 이게 좀 약간 불안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거기에다가 구조물 우리도 짓고 예, 그 우리도 그냥 연어 양식장이야. 그러면 안 됩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어. 그 차선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예. 그러냐 하면 예. 중국이 저기다 졌잖아요. 지금 예. 그런 설치를 했는데 우리가 맞대응을 해서 설치하면 예. 그럼 너희도 설치해. 어. 나는 계속 구조물 설치할게. 너희도 하는구나 이러면서 어. 이렇게 아, 그래? 되면 우리 그게 서로 해보자. 오히려 아. 기정사실화가 돼버리는 오히려. 잠정 조치 수역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자기네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예. 그 선란 1, 2호는 이동식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 예. 진짜 이동이 되면 이동해라. 이내 영해로 가. 어. 그럼 문제가 안 생기지 않냐라는 거를 일단 계속 얘기를 하고 예.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해양 경계 획정을 빨리 강력하게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은 이거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러다가 보세요. 북한이 핵잠수함이라도 뭐 예를 들어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예. 뭐 이러면 이 바다가 이제 완전히 복잡해집니다. 음.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북한과 중국은 중조 우호 조약에 의해서 예. 그 유효해요. 어느 일방이 공격을 받으면 도와주게 돼 있습니다. 우리도 한미 동맹이 마지막에 군사 행동을 같이 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 사실 서해가 화약고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그런 화약이 튕겨지지 않도록 우리가 방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군 억지력을 예. 일단은 갖추는 게 훨씬 중요하다. 아. 그러니까 무슨 뭐 전쟁하자 이런 뜻이 아니고 예. 최소한의 우리의 흐름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억지력을 갖고 있다는 걸 상대방한테 보여주고 예. 그걸 가지고 경계 획정도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조금 예를 더 들어서 구체적으로 이제 한다면. 해군력 같은 거, 그 첨단 뭐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증강을 해야 돼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 그걸 안 하면 예. 별 무서워하질 않아요? 의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들어오려는 시도를 계속 할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 여기 그림에 한번 보세요. 예. 여기서 지금 중국이 이 그림 예. 이거 군인 그 군대 훈련하는 게 어디 갔죠? 좀 전에 보였어요. 아, 요겁니다. 예, 예. 예. 여기 보시면 중국군은 여기 자기네 영해잖아요. 여기는 네, 예. 여기에 와서 이렇게 훈련을 해요. 근데 예. 우리는 해상군사 훈련을 잘 하지 않습니다. 아. 그럼 중국이 하면 사실 해야 되잖아요. 예. 우리도 해군이 있으니까. 어. 그 지금 중국은 동해 쪽에서는 러시아와 연합 합동 훈련도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북한이 해군력 지금 북한 해군력을 가지고는 연합 훈련을 못 해요. 예. 따라갈 수가 없어서 해군력 조금 올라오면 중국과 북한 간의 연합 훈련도 얼마든지 가능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국이 그 미국과 연합 훈련을 하고 예. 또는 미국이 없더라도 우리 독자적으로 이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되는 건 이거 아니지만 완전 힘에 놀리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요거를 좀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고 싸우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니면 우리가 그쪽이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없다, 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걸 자꾸 얘기를 하면 예. 더 안 갈 거 아니겠어요? 아. 그렇게 유지를 하든지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항의도 안 하고 있는 게 지금 이상. 멍 때리고 있어요. 그럼? 그냥 아니 항의를 하는데 알았다, 뭐 해주겠다 이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그 이전에 많이 보셨겠지만 불법으로도 공동 예. 감찰하자, 예. 공동 조사하자 이래서 뭐 며칠에 한 번씩 말이 없다. 한중이 막 가서 하는데 그냥 그거 보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조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 지역에 이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지고 실제로 우리가 손해를 많이 보거든요. 어로가 예를 들어서 꽃게 어.
연평도 뭐 이런데 이 꽃게 우리가 리아스식 해안이라서 우리께 오염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께 굉장히 좋거든요. 중국 어선이 잡아가 가지고 한국에다 팔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쪽 거를 잡아가 가지고 예. 한국에 수출해요. 한국에 다시 파는 거예요. 내 건데 원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연평도 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밑에서 잡히는 조기하고요. 예. 저 연평도에 와서 잡히는 조기하고는 맛이 달라요. 근데 그거는 합의한 거예요? 아니면 그들이 불법어로를 하는 거예요? 불법으로 한 거죠. 합의하지 않은 구역에 온 거예요? 아니면 너무 합의하지 않은 구역에 오는 경우도 있고 예. 잡기로 한 거보다 몇 배를 많이 잡고 잡아가는 잡기도 것도 하고. 있고 몇 배를 잡고 근데 서로 항의해도 제대로 안 되고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그런 경각심이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도 입법을 해야 돼요. 예. 법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보통 이 군의 입장에서 보면 삼전이라는 걸 한다고 하거든요. 예. 그 여론전, 심리전, 법률전. 그러니까 여론을 가지고 상대방을 좀 이렇게 뭐 겁도 주고 그러고 그래서 심리를 위축시킨단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면 꼼짝 못하게 하는데 마지막에 중국이 잘 쓰는 게 바로 법률전입니다. 법을 만드는 거예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법을 자기네만 만들어서 왜 그렇게 집행하냐 그러면 우리는 우리 법에 의해서 집행했다 이런 거를 들이미는 게 법률전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만든 해안경비대법도 대표적인 법률전입니다. 저 밑에 남중국해에서부터 이렇게 예. 적용하는 걸 이 서해까지 와서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도 그거에 걸맞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데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일단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게 어떤 지침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법을 가지고 맞대응을 해야 더 이상 이렇게 확장되는 거를 막을 수가 있는데 예.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제 그런 작업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해경이 출동해야 되는데 결국은 네네 불법어로 막으려면 그렇죠. 근데 지금은 법이 없어서 출동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출동을 해서 다 하는데 우리 해경은 해안 경찰이에요. 예. 경찰력이고 중국 해안 경비대는 군대입니다. 아. 그러면 벌써 함정이라든가 예. 이런 거에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법으로 할 일이 아니라 하려고. 그건 무기 사야 되는 거 같고. 무기를 쓰는 건데 그러니까 위반을 했을 때는 우리가 무기를 해서 납포도 하고 하죠. 우리도 예, 그런 예. 법이 있는데 저쪽의 강도에 대응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어떤 법이에요? 법이? 뭐 얘네 예를 법은 들면. 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막을 수 있는 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맞대응하는 법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정선 명령을 내리고 예. 임검을 하고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예, 예. 그런데 그걸 해서 도망갈 때는 뭐 3번의 정선 명령을 거부하면 발포한다라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쓰잖아요. 예. 안 쓰고 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도망 예, 많이 예. 가겠죠. 도망 많이 가잖아요. 러시아는 한포 사격을 했습니다. 중국이랑 근데 관계가 그거는 좋은데도. 자체의 그냥 규정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가 입법을 해야 돼요? 입법이 법으로 만들어서 중국한테도 우리가 이런 법적인 준비가 돼 있다고 얘기를 얘기를 해야 하고. 되는 거고 아, 도망가면 쏘는 게 예, 법이라고요? 예, 지침은 있죠. 네. 지침은 우리도 저쪽에서 총알이 날라오면 우리도 쏴라 또는 뭐 다리만 맞춰라 이런 지침은 있겠죠, 있어요. 당연히. 예. 그런데 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중국에서 또는 타국이 해놓은 법 수준을 우리도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일단 만들어 놔야 기본 체계가 맞대응 체계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그 다음에 그렇게 법이 됐으면 집행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법이 있는데 집행 안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럼 예전에 보시면 우리가 뭐 쇠창살, 도끼 막 이런데 그 네. 사실 만행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데도 우리가 대응 원칙이 없고 그런 법칙이 없어서 못한 경우가 옛날에 있었어요. 지금은 저는 그게 그래서 예, 그게 M50으로 그때 이제 싸게 그때의 하는데. 다양한 고려 내지는 뭐 오판 등으로 대응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건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법이 있으면 대응이 되고 법이 없어서 대응이 안 됐다는 얘기는 아니 법을 생각 집행을 못한 안 부분이라. 한 거죠.
법은 아니 있는데 법이 없어서 집행도 못한 거고 그거는 예.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예. 명령에 의해서 움직인 건데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 법을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법 수준도 너무 약하게 돼 예, 있는 법, 거예요. 법이 그렇게 대응법이 아. 쟤네 해안경비대법 같은 거기에 예. 딱 맞대응하는 법이 아. 좀 미비돼 있다. 우리도 그런 법적인 조치로 그런 것들을 맞대응하는 걸 해놓고 아. 그거를 집행을 하는 거지. 집행하고 안 하고는 그거는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고 명령에 의해서 하는 건데 법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 말씀. 예를 들면 법이 없는 상태에서 집행을 하면 위법이라서 항의의 여지가 있거나 문제가 생깁니까? 그러니까 항의를 해경이나 하죠. 해군이 네. 우리는 우리 영해 안에 들어온 혹은 뭐 불법 어로를 하는 그 중국 배에 대해서는 이런 내부 규정을 통해서 우리는 대응한다고 내부 규정을 만들어 놓고 우리도 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도 그 예를 들어서 영해를 침범하면 납포하게 돼 있고 당연히 우리도 영해법이 있으니까 예. 다 하는데 그런 이제 교전을 하거나 아. 이런 거가 쟤네는 해안경비대법을 통해서 국가 안전에 위해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는 우리가 신문할 수 공격할 수 있고 있다? 신문할 수 있고 어. 임검할 수 있고 원래 30일간 조사할 수 있다를 90일간 조사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막 실제로 하고 안 하고는 둘째치고 예. 그렇게 집행 의지를 그렇게 해놓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집행 의지를 가지고 있는 예. 그런 체계를 같이 만들어 놓는 것이 대응을 하는데 훨씬 좋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법이 있어도 집행 안 하면 고만이고 예. 법 없어도 집행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실탄 사격을 하고 그러니까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해서 어민들한테 그렇게 총 쏘면 되냐. 그건 비인도적이지 않느냐. 예. 그래서 우리가 영해를 침범했기 때문에 충분히 정선 명령을 내렸고 네. 항복하라고 했고 그랬는데 안 했고 우리한테 저항을 했기 때문에 그 소위 정당방위 차원에서 한 거다라고 예.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법이라는 거를 동등하게 세팅을 해놓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적용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억지력, 예. 군사력을 꼭 지금 쓰겠다는 게 아니고 예.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한국이 삼면이 바다인 국가인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북극 항로 예.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 예. 밑에가 너무 복잡하니까. 어. 그러면 이제 그게 동해 쪽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 이제 동해는 여기만큼 이렇게 안 복잡하잖아요. 네. 일본. 그러나 저 위에는 러시아입니다. 여기도 그런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 해군력이나 해양 억지력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하여튼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런 문제, 해상 경계선 문제와 관련해서는 하여튼 우리가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뭘 하는 게 잘 없는 모양이네요. 예, 많이 못 들어봤죠. 예, 저희가 그러니까 예.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그 이제 뭐 군 당국이나 정보 당국이나 뭐 국가 외교부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지만 국민적으로는 이게 이렇게 복잡하고 심각한 아하.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여지가 상대적으로 있으니까. 좀 덜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거 같네요. 요즘 트럼프에 우리 신경 너무 많이 쓰는 아니 그렇죠. 아니 그래서 예. 조금 더 어. 그런 게 이런 것들을 꼭 이렇게 한국이 어지럽고 예. 뭐 이제 전국이 어지럽고 그런데 이럴 때 꼭 이제 이렇게 하면 약간 뭐 일부러 뭐 그런 건지 그건 모르겠으나 왜냐하면 2018년에 한번 했고 예. 2024년에 6년을 가만히 있다가 또 한 거죠. 다시 한 거예요. 최근에.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계속 그럴 소지가 신경은 쓰이는데 어. 참 답이 없네요. 우리가 해군력을 증가한다고 중국의 해군력을 압도하지 압도할 않는 수는 한 없어. 아니 없으니까. 당연히 압도는 못하지만 요 지역에서 우리의 그거는 지킬 수 있는 최소한 그러니까 그래도 적어도 중간 아무 수역 말을 안 하고 있는 것보단 낫다. 중간 수역으로 들어오는 거는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어야죠. 여기를 이렇게 124도까지 밀고 들어와서 뭐 훈련을 하고 이런 거를 대응하지 못하는 해군력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옳은 말씀이고 이의를 제기하는 거는 아니나 네, 네.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아니나 압니다. 네, 네. 쉽지는 중국을 않겠다. 군사력으로 압도할 게 아니라면 지금 해군력을 2배 늘린들 결국은 전면전 하든가 하면 중국이 이기는 상황에서는 똑같은 그거 제가 아니냐 하는 말씀이죠, 해양력을 늘리라는 게 꼭 군사력이나 이것만 예. 가지고 우리가 뭐 강력한 군사 대국이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네. 그 앞으로 이제 해상 운송이라든가 호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해군 역량이 해양력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꼭 군사력 이것뿐만이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해양 억지 능력, 해양력을 확보하는 해양 네. 권익을 확보하는 부분을 꼭 뭐 해군 함정을 늘리고 잠수함을 늘리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소위 정보 체계에도 거기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국제 협력 체계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양 안보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짜임새 있게 갖고 있으면 예. 뭐 군사력으로 중국을 사실 요 지역에서도 당할 방법은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턱대고 또 줄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어차피 공동으로 사용하고 관리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정도의 우리가 억지력은 최대한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래도 뜻입니다. 어쨌든 얘기를 하고 항의도 해야죠. 하고 하는 게 조금씩 그 협상력에서 조금 우위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일까요? 그래도 그래서 뭔가는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긴 뭔가는 해요. 해야- 이걸 그냥 해양 지금 상황에서는 해양 경계 획정을 빨리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하자고 자꾸 얘기라도 정기적으로 하고. 얘기하고 회의를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내가 그래서 야 10번 얘기했지 않니? 이런 거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난 아까 안 대표가 얘기한 똑같은 거 우리 옆에 만들자. 이게 나름 뭐 현실적인가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게 이제 다 합리화되는 문제도 있긴 있는데 근데 마지막에 안 다른- 되면 안 정말 되면? 안 되면 아이, 우리도 박어. 우리도 뭐 만들어. 대응 조치를 할 수밖에 지금은 없는데 우리가 그걸 안 하는 게 대응을 안 하거나 덜 하는 게 뭐 기정사실화. 역량이나 그게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건 다른 아닙니다. 고려 예. 그러니까 그게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면 네네. 그걸 늘리는 게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예, 하는 말씀이죠. 전략적으로 지금 네.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대응 그러- 조치가 그거 과연 같아요. 우리 전략에 부합하는가. 그리고 뭐 중국과의 관계라든가 뭐 그럼요. 굳이 이게 나설 타이밍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일 그리고 텐데 괜히 기정사실화 해주고 더 많이 만들게 해주고 그런 게 과연 한국의 해양 권익과 안보에 유리한지에 대한 고민 때문에 예. 지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국민들이 보기에 답답하다고 생각이 들 만큼 이제 그러네요. 못 하고 있는 건데 고충이 있습니다. 당연히 고충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어쨌든 이 지역에 권익이 우리 분명히 해양 권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키기 위한 알겠습니다. 노력, 인식 이런 것들이 좀 배가 되면 알겠습니다. 훨씬 정부나 이런 데도 그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트럼프도 그렇고 요즘은 뭐 국제적으로 뭐 이렇게 룰을 정해주는 게 없어가지고 다 각자 그냥 각자 도생해야 돼서 그러니까 자꾸 이제 참 힘드네. 답답한 생각이 드는 게 정해놔 봐야 다음에 힘이 부족하면 결국은 당한다는 거를 그렇지. 해놨으니 아. 그럼 뭐 그냥 못 자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아니 그래도 한 10번 얘기 말이라도 해놓고 그냥 연어를 줄까? 그 연어 뭐 얼마나 한다고 그래서 연어를 기르고 있어 이 그 또 자식들. 논리는 또 뭐냐면 자꾸 우리나라에 와서 불법으로 한다 그러니까 예.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 그래서 여기서 양식을 하면 당신네 수역으로 가서 안 가지 않겠니? 안 잡을 거 아니냐. 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진짜 그런 건지 한번 보여줘봐. 예, 예. 안 보여주잖아요. 어. 그래놓고서는 폐 시추선을 깔아놨단 말이죠. 그게 폐 시추선이에요. 옛날에 저 80년대 예, 예. 중동 지역에서 움직였던 그 시추선 껍데기를 갖다 놓고 그러니까 또 일부 사람들은 저게 해양 탐사 활동을 하는 기지로 쓸 수도 있겠다. 이런 또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원의 개발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탐측 시설 이런 건 못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항행과 어업 설비만 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복합적으로 이렇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거다. 이 정도로 이해를 알겠습니다. 해주시면 될 것 직접 같습니다. 가봐야 되나 봐요. 저기서도 질문 나오는데 위성이나 드론으로 가서 찍어오면 안 됩니까? 하는. 지금 우리 모 방송국에서 지금 그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가서 가서 드론도 찍어보려고. 좀 예. 위성 계속 도는데 그 위성에는 지금 돈 내면 올라가 찍어줄 있습니다. 텐데. 예, 우리 위성에도 있고요. 일본 위성에도 형체가 그런 나타나 거지. 있습니다. 이게 보고 야 이거 확실히 있다는 거잖아. 그럼 아니야 이렇게 생긴 연어 양식장이야. 그게 주장하는 거죠 뭐. 참 신경 쓰이게 힘드네. 하네. 신경 쓰이게 해. 가뜩이나 요즘 복잡한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런 또 모르고 이슈가 있었던 사실을. 있었네요. 네. 그 자식들. 조용히 있지 말이야. 네, 강준영 교수님 잘 고맙습니다. 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